제목, 녹내장 환자의 운전 위험성과 안전운전 요령. 반갑습니다.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검증된 문헌과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녹내장 환자 여러분께 희망을 전해드리는 녹내장 희망정보 TV입니다. 저는 약 25년간의 바이오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을 주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프닝, 녹내장이 있으면 무조건 운전을 그만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녹내장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문, 녹내장이 있으면 운전하면 안 되나요?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녹내장 환자가 당장 운전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구들을 보면 특히 시야 손상이 진행했거나 주의력과 관찰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실제 교통사고 위험이 분명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운전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내 시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상황에서 위험이 커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전 습관을 조정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 녹내장이 운전에 영향을 줄까요? 녹내장은 흔히 시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야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주변부 시야가 좁아지면 옆에서 들어오는 차, 보행자, 오토바이, 신호 변화 같은 정보를 늦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운전은 단순히 잘 보이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정보를 동시에 보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연구에서는 이런 능력, 특히 선택적 주의력이 떨어진 녹내장 환자에서 사고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즉, 녹내장 운전 위험은 첫째, 시야 결손, 둘째, 관찰 누락, 셋째, 주의 분산에 대한 취약성이 함께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로 보면 사고 위험은 얼마나 증가할까요?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55세 이상 녹내장 운전자 438명을 분석했는데 양한 시야에서 패턴 편차 손상이 심한 경우 가해 사고 위험이 약 2.13배 높았습니다. 특히 시야의 좌중간, 좌하단, 우하단 손상이 있을 때 위험이 더 컸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녹내장 환자가 대조군보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경험이 6.62배, 가해 사고는 12.4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강한 예측 인자는 단순 시력보다 선택적 주의력 저하였습니다. 또 일본의 원발 개방강 녹내장 연구에서는 중증 녹내장 환자의 사고 경험 비율이 25%, 대조군은 3.5%였고 조정 후에도 사고 위험이 약 7.9배에서 9.9배 높았습니다. 즉, 녹내장 자체보다도 어느 정도까지 시야가 손상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도로에서는 어떤 실수가 늘어날까요? 실제 도로 주행평가 연구를 보면 녹내장 운전자들은 대조군보다 전체적으로 덜 안전하게 평가되었고 치명적 오류는 거의 2배 수준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많이 나타난 문제는 차로 유지, 진입 전 계획과 접근 판단, 그리고 주변 관찰 부족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차선 안에서 안정적으로 달리는 것,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상황을 미리 읽는 것, 좌우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에서 실수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실제 주행 연구에서는 중등도 진행성 양한 녹내장 환자의 52%가 경계 또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대조군은 21%였습니다. 운전대 개입이 필요했던 위험 상황도 녹내장군에서 더 많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행한 녹내장 환자 중에서도 약 절반은 실제 도로 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운전 금지보다 개별 평가가 중요합니다. 특히 위험한 상황은 어디일까요? 연구들을 종합하면 가장 조심해야 할 곳은 교차로입니다. 특히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양보 표지가 있는 교차로, 그리고 진입과 합류 판단이 필요한 지점에서 오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시야 결손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양한 시야의 일부, 특히 좌우 하단이나 좌측 중간 영역 손상이 있으면 가해 사고 위험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즉, 녹내장 환자에게 운전 위험은 단순히 앞이 잘 보이느냐가 아니라 옆, 아래, 주변에서 들어오는 위험을 얼마나 빨리 포착하느냐의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운전해야 조금 더 안전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천 요령입니다. 첫째, 교차로에서는 평소보다 천천히 접근하고
좌우 확인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리십시오. 눈만 움직이기보다 고개까지 함께 돌려서 적극적으로 스캔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 야간, 비 오는 날, 낯선 길, 복잡한 도심 시간대 운전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난 상황이 바로 관찰 부담이 큰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차선 변경과 합류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차로 유지와 접근 판단이 취약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약간 낮추고 여유있게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시야 검사 결과를 단순히 숫자로만 보지 말고 운전 위험과 연결해서 상담받으십시오. 특히 중등도 이상 시야 손상이나 양한 손상이 있으면 실제 생활에서의 운전 어려움을 반드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언제 운전을 다시 평가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신호가 있다면 운전을 재평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들어 교차로에서 차나 사람을 늦게 발견한 적이 있다. 차선 유지가 불안하다는 느낌이 든다. 가족이 운전이 불안하다고 말한다. 가벼운 접촉사고나 놀라는 상황이 반복된다. 또는 시야검사에서 손상이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면 그때는 단순히 조심하면 되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안과 진료와 운전기능 상담을 함께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 연구에서는 나쁜 눈의 시야 결손이 중등도 이상일 때 사고 위험이 3.6배, 중증이면 4.4배까지 증가했고 가해 사고 위험도 더 높았습니다. 핵심은 운전 가능 여부를 시력표 한 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야, 주의력, 실제 운전 행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마무리, 가장 중요한 한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녹내장 환자라고 해서 모두 운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야 손상, 주의력 저하, 교차로와 차선 유지에서의 관찰 오류는 실제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전략은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 내 상태를 정확히 알고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운전 습관을 맞춤형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진료 때는 시력뿐 아니라 시야와 운전 안전에 대해서도 꼭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신 논문으로 본 녹내장의 진실, 녹내장 희망정보TV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